자, 이제 우리 열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이 열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대체 전달되느냐. 자,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어떤 물체든 빛을 사방으로 내뿜으면서 열을 주변에 전달한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열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냄비는 주변으로 강한 빛을 내뿜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그 뜨거운 게 느껴집니다. 열이 여러분 손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을 아예 갖다 댄다고 쳐봐요, 냄비에. 그러면은 손을 멀찍이 뒀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뜨거움이 느껴질 거예요. 화상을 입겠죠. 더 강한 열이 훅 전달된 겁니다. 이거는 뭔가 빛을 받아서 내가 뜨거워진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게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도. 이게 바로 뭐냐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때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되느냐면 모든 물체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 입자들이 온도가 높으면 활발해질 거고, 활발해지면은 주변 입자들에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입자들이랑 틱틱틱틱틱 부딪힐 거예요. 그 부딪히는 충돌에 의해서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냄비를 만지면 이 활발한 냄비 입자가 내 손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때리면서 내 손에 있는 입자가 활발해지는 거고, 그걸 우리는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열이 전달돼서 내 손이 뜨거워진 겁니다. 전도는 쉬워. 그냥 활발해져서 부딪혀서 전달된 거다. 뜨거움이, 열이. 그래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각 입자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고체에서 많이 일어나요. 물론 액체나 기체에서도 물론 잘 일어나긴 하는데 그 정도가 고체에 비할 바는 아니다. 고체는 전도가 압도적으로 잘 일어나고 기체는 전도가 크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주로 고체 상태에서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서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서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류는 뭐냐? 액체나 기체에서 주로 이동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활발한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면은, 우리가 부력 배웠죠. 밀도할 때 이렇게 물이 있으면 크기가 큰 물체랑 크기가 작은 물체가 있으면 누가 더 부력이 커요? 떠오르려는 정도가. 얘가 더 커요. 떠오르려는 힘인 부력이 크기가 클수록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활발한 입자들은 얘네가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요. 막 서로 멀어지려고 해. 반면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입자는 어떠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개수의 입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뜨거운 애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차가운 애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끓인다고 쳤을 때 뜨거운 물 입자 한 덩어리를 봤을 때는 얘네는 덩치가 되게 커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를 봤을 때. 근데 차가운 물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거고. 그럼 부력이 어떻게 되냐? 얘는 부력이 큰 거야. 얘는 어때요? 부력이 작을 거예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뭐가 있어? 중력이란 게 있겠죠. 그래서 중력보다 부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뜨거워지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뜨거운 물들이 위로 마구마구 올라가게 됩니다. 자, 불에 의해서 아래가 달궈졌죠. 달궈져서 아래에 있는 물이 뜨거워졌죠. 그럼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된다? 위쪽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쪽 공간은 원래 차가운 물만 있는 곳이었는데 뜨거운 물들이 합세를 해서 이쪽의 온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한 건데 뭔가 아무튼 열이 전달돼서 여기가 뜨거워졌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대류라고 해요. 반면에 위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애들은 이게 얘는 불 쪽에서 먹으니까 차갑겠지. 위에 있는 물들은 얘는 부력이 작고 중력이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차가운 물들은 이렇게 쭉 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자,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이야. 뜨거운 곳인데 차가운 물들이 아래쪽으로 가져서 뜨거운 물을 조금 차게 식혀주고, 반대로 뜨거운 물들은 위로 가서 위쪽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열이 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차가웠던 곳이 뜨거워졌고 뜨거웠던 곳이 차가워진 겁니다. 차가운 입자가 와서 차가워진 거고 뜨거운 입자가 와서 뜨거워진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이동을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뭐 하면서 직접 이동해서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목 아파. 물 좀 마시게. 자,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물체는 주변으로 빛을 내뿜으면서 열을 방출한다 했죠. 그게 바로 복사입니다. 열이 교과서에 뭐라 써있냐,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그 정체는 어떻게 대체 열이 직접 이동하냐 하면 빛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온도가 떨어지고 주변으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사는 빛이에요. 빛. 알겠죠? 자,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서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볼까? 전도.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이면 아래쪽만 가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가 뜨거워졌네. 대류.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네. 난로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불꽃 같은 걸 이용한 뭐 그런 난로라면 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그러면 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금속은 상대적으로 물질에 따라 또 다른 특성이에요. 플라스틱이라는 애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활발해서 부딪히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반대로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뜨거워져야 되는 부위는 빨리빨리 전도가 돼야 되는 곳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조리를 빠르게 하고, 내가 만져야 되는 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전도가 잘 안 되게 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건 태양 빛 장난 아니잖아. 복사. 에어컨을 켜면 왜 방 전체가 시원해지냐? 근처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보통 이렇게 위쪽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까지 차갑게 해주는 건 뭐다? 대류다. 그래서 이런 냉난방 기구에 설치를 할 때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방기는 어디? 아래쪽에. 왜? 대류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쪽에 설치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에만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훑고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거고요. 냉방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위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 난방기는 뭐다? 대류두고 난방기 이렇게 하면 따뜻해진 공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찬 공기는 아래에서 어디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실은 그 히터가 위에 달려 있죠.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2번 에어컨은 마찬가지로 대류고, 냉방기를 켜면 차가워진 공기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방 전체가 금방 시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열이 뭐냐? 차단한다. 열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지 못하게 어떻게 막느냐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100% 막을 수는 없을 거지만 어떻게든 막아서 열이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걸 단열이랍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 입고 있죠? 옷을 왜 입냐? 내 몸에서 36.5도의 온도를 가진 우리 몸이 계속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서 우리 몸은 계속 열을 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밥이 다시 뜨거운 열 에너지를 만들면서 계속 유지를 하지만 이 옷이란 걸 왜 입냐면은 우리 몸을 덮고 있고 이 덮은 옷들이 내 몸에서 나가는 열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단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열을 하면은 열의 이동을 막으니까 온도를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보다. 집을 지을 때도 이런 겨울에 집이 추워지잖아요. 집 안에 있는 실내의 온도가 바깥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뜨겁기 때문에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집이 추워지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벽을 지을 때도 벽 안에다가 여러 가지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다양한 물질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열은 이 위에 세 가지 방법, 전도, 내류, 복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모두를 고려해서 모두 막으면 단열이 굉장히 잘 되겠죠. 효율적이게. 그래서 수업 때 했던 건데 보온병 같은 거 어떻게 만드냐? 스탠리 같은 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얼음 넣어 놓으면 이제 하루 다음 날 열어봐도 얼음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열이 잘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뚜껑을 열고 닫고 할 때 공기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공기와의 어떤 전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전도를 잘 차단할 거고, 진공 공간은 뭐다? 공기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공기들이 대류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뭔가 열이 확산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막아줍니다. 그래서 전도대를 막아주고, 세 번째로는 이 벽에다가 반사를 엄청 잘하는 은을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그럼 빛이 흡수되지가 않고 반사가 되면서 안쪽에서 계속 빛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보온병은 이 세 가지를 다 적용시킨 기술이 있는 아주 개쩌는 물건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 춥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덥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실내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즉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벽을 지을 때 이런 스티로폼 같은 걸 사용합니다. 왜? 스티로폼은 가볍잖아요. 등치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낮죠. 왜 그러냐면은 듬성듬성 사이사이 공간이, 빈 공간이 많은 물질이에요. 그 빈 공간이 뭐가 있느냐, 공기들로 채워져 있고, 공기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입자들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고체만큼. 그래서 이러한 스티로폼 속 공기가 전도를 잘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도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번 교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돼 있는 이유는 창과 창 사이의 공기가 또 뭐를 막아준다? 그런 전도를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